이제 그 인식되는 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조건에서 얼굴의 요소가 변형되어야 특정 인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딥페이크 인식에서의 아이덴티티 스레솔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된 얼굴이 언제 타겟 인물로 인식되는지와 인간 인지 결과와 AI 기반 유사도 계산 결과의 얼라이먼트를 분석하기 위해 참가자 102명의 대상으로 총 162개의 샘플로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간단히 결과를 요약해보면 눈이 아이덴티티 퍼셉션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었고 눈과 추가적인 특징 하나가 결합될 때 명확하게 인계값이 나타났으며 이 인계값 부근에서 인간과 AI 간 불일치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인식에 기반한 탐지 및 피해자 중심 규제가 필요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RQ를 살펴보면은 먼저 얼굴이 점진적으로 조작될 때 사람들은 어느 수준부터 해당 얼굴을 특정 인물이라고 인식하기를 시작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단순히 비슷하다를 넘어서 어 정체성이 전환되는 임계 지점이 어디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고, 두 번째로는 AI 유사도 측정 결과와 인간이 실제로 느끼는 정체성 인식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AI는 높은 유사도를 보이지만 사람은 같은 인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처럼 두 판단이 어긋나는 지점에 집중해서 분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스티뮬리 제작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얼굴 내부의 T 쉐입 부분인 눈, 코, 입과 얼굴 외부 요소인 헤어스타일과 얼굴형을 가지고 이미지 재가공을 진행했습니다. 얼굴 내부 특징이 동일하더라도 외부 특징이 변하면 또 다른 인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얼굴 내부와 얼굴 외부의 요소 모두 고려하였고요. 그다음 자극물을 제작할 때 원본 이미지의 재배포와 재가공이 가능한 오픈 소스인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깃 인물의 친숙도에 따른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명인 9명과 일반인 9명 원본 이미지를 사용을 하였고요. 원본 이미지의 A와 타깃 이미지 B의 페어는 성별이나 연령대, 인종이 유사하도록 매칭을 해서 합성 결과의 자연스러움을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합성 이미지 C는 원본 이미지 A 얼굴에 B의 얼굴 요소를 합성하고 그레이스케일로 적용한 결과물입니다. 이 자극물을 생성할 때 단일 요소 변경뿐만 아니라 내부 요소 조합 4개까지 포함을 해서 총 9개의 조작 조건에서 자극물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제 휴먼 퍼셉션 스터디에서는 총 102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각 실험에서는 3장의 얼굴 이미지가 주어지고요. A는 기존 얼굴, B는 목표 인물, 그다음에 C는 두 얼굴 기반으로 생성된 합성 얼굴입니다. 설문에서는 C가 A와 B 중 어느 사진과 더 닮았는지를 선택하게 되고요. 즉 어떤 조작 조건에서 합성된 얼굴을 타겟 인물 B로 인식하게 되는지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다음 AI 시뮬러리티 메저먼트에서는 어 인간 인식과 AI 유서도 측정 간의 얼라이먼트를 분석하기 위해서 딥페이크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제 아크페이스, 페이스넷, 비지 페이스, 오픈 페이스, 클립과 같은 모델을 사용을 해서 비교를 해 보았고요. 각 모델에 대해서 합성 얼굴 C와 기존 얼굴 A의 유사도와 합성 얼굴 C와 이제 타겟 얼굴인 B의 유사도를 각각 계산했습니다. 이후에 두 값을 비교해서 이제 B와의 유사도가 A와의 유사도보다 크면 이제 AI는 C를 B로 인식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선택과 AI 유사도 측정 결과를 직접 비교함으로써 두 인식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휴먼 퍼셉션 분석에서는 인간의 인식 결과에서 참가자들이 합성 얼굴 C를 얼마나 타겟 얼굴인 B로 선택했는지를 비율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B를 선택한 레이트가 0.5보다 클 경우에 해당 얼굴을 사람들이 타겟 얼굴로 인식한 것으로 해석을 하였고요. 다음으로 휴먼 AI 얼라이먼트 분석에서는 인간의 선택과 AI 예측 결과를 직접 비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세 가지 경우로 나눠 분석할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그리먼트 포지티브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과 AI가 동일한 선택을 한 경우이고, 휴먼 언니는 어, 인간만 C를 비타겟 인물로 인식한 경우이고, AI only는 이제 반대로 AI만 C를 타겟 인물로 인식한 경우입니다. 이런 구분을 통해서 인간과 AI가 일치하는 영역과
다르게 판단한 영역을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눈 영역이 얼굴 정체성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도 이제 베타 계수 값이 4.78로 매우 높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눈이 다른 얼굴 특징과 함께 조작될 경우에 타겟 인물에 대한 인식률도 같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반면에 눈을 제외한 어 이런 예를 들어 코나 입만 변경한 경우에는 목표 인물로 인식되는 비율이 5% 미만으로 이제 매우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참가자의 약 79.6%가 눈 영역에서 가장 크게 의존한다고 주관식 설문에서도 응답을 했었습니다. 이제 추가로 얼굴 친숙도와는 무관하게 일관된 결과를 볼 수가 있었었는데요. 선행 연구에서는 친숙한 얼굴에서는 내부 특징이, 낯선 얼굴에서는 외부 특징이 더 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친숙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딥페이크 맥락에서 정체성 인식이 친숙도와는 무관하게 눈 영역에서 많이 의존된다는 것을 시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정체성 인식에 전환되는 아이덴티티 스레드홀드 분석에서는 얼굴 특징이 하나만 조작된 경우에는 대부분 타깃 인물로 인식되지 않았지만 두 개 이상의 특징이 동시에 조작되었을 때는 어 인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눈이 포함된 이 경우에 변화가 더욱 또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조작된 요소가 많을수록 타깃 인물로 인식하는 비율이 단순히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포함된 조합에서 초가산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작 조건에서의 인간과 AI 모델의 타겟 선택률을 시각화해서 보았을 때 인간은 주로 눈이 포함된 어 변화에서 타겟 인물을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AI 모델은 이러한 눈 기반 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민감도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인간은 핵심 특징으로 눈에 강하게 의존을 하지만 AI는 어떤 특징이 조작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분산된 특징을 기반으로 판단한다는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 결과로 AI 탐지 모델이 인간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향후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눈 영역에 조금 더 가중치를 준다거나 그런 핵심 특징에 대한 어떤 가중치를 좀 더 준다거나 이러한 인간 인지 기반의 메커니즘을 반영한 설계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